안녕하십니까. 돌아온 섭이기관사입니다. 오늘은 LNG 선박에서 사용하는 가스 디텍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폭발성 가스를 운반하는 선박이니 가스를 탐지하는 탐지기가 매우 중요하겠죠? 가스 디텍터를 공부하기 전에 이론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실무랑 연결해서 실습하는 시간까지 가져보겠습니다. 첫째, 메탄, 산소, 질소의 특성. LNG는 Liquefied Natural Gas이며 대부분의 구성이 메탄입니다. 요즘 친구들은 메테인이라고 하죠. 메탄의 특성은 산소와 만나 연소하여 열을 내는 특성과 폭발 가능이라는 큰 특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온실 효과도 있습니다. LNG 선박이 운송하는 메탄을 이용하여 발전소에서는 발전을 하여 전기를 만들고 보일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난방으로 사용합니다. 산소는 화재의 3요소로 가연물과 만나 점화원이 있으면 불을 만들어냅니다. 질소는 반대로 비활성 기체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반응성이 낮아 폭발성 기체와 산소의 농도를 낮춰서 화재 폭발을 방지하는 이너팅 효과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기체의 조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둘째, 메탄, 산소, 질소의 폭발 가능성. 액화가스 교육을 받으면 교재에 항상 처음 부분에 나오는 파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학생 때랑 초임 때는 이 표를 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버려서 실질적으로 와닿지는 않는 표인데요. 이를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기의 구성 요소는 질소 78%, 산소 21%, 기타 1%인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여기서는 계산하기 쉽게 질소를 79%, 산소를 21%로 산정하겠습니다. 이 표에서 왼쪽 Y축이 산소와 질소의 비율입니다. A 지점은 산소가 0%, 질소가 100%입니다. 반대로 B 지점은 산소가 21%, 질소가 79%입니다. X축은 메탄, 즉 LNG 가스와 질소의 비율입니다. A 지점은 메탄 0%, 질소 100%입니다. C 지점은 메탄 100%, 질소 0%입니다. 여기서 빨간색 영역인 삼각형 DEF가 플레이머블, 즉 폭발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초록색 부분은 메탄이 0에서 15%까지 있지만 폭발이 가능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노란색 영역인 HDFC는 메탄의 비율이 높아지지만 메탄의 비율이 너무 높아 역시 폭발이 일어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폭발 영역인 DEF를 보면 메탄의 최저 비율은 5%에서 최대가 15%입니다. 여기서 LEL과 UEL이 나옵니다. LEL은 Lower Explosive Limit, UEL은 반대로 Upper Explosive Limit입니다. 즉 폭발 하한선과 폭발 상한선입니다. 여기서 LEL이 5%이잖아요. 이 5%는 볼륨 5%입니다. 볼륨은 부피잖아요. 전체 공간에서 5%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기 중에 질소는 79%, 산소는 21%잖아요. 여기서 메탄이 누설하여 대기 중에 볼륨 5%를 차지하게 되면 이 지점이 폭발 하한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LEL은 또 백분율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LNG선을 처음 접한 사관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폭발 하한선 볼륨 5%는 LEL 100%입니다. 볼륨 5%를 100으로 또 쪼개서 메탄의 비율을 자세히 보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륨 2.5%는 몇 LEL일까요? 정답은 LEL 50%입니다.
그렇다면 에리얼 20%는 몇 볼륨일까요? 정답은 볼륨 1%입니다. 그렇다면 가스 디텍터의 가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디텍터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디텍터를 알아보기 위해 계측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산업용 센서, 트랜스미터 등은 측정한 값을 4에서 20mA의 전류 신호를 이용하는데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것은 국제 표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자면 0에서 100kg까지 측정이 가능한 체중계가 있다고 봅시다. 체중계는 센서이겠지요? 이를 컴퓨터로 신호를 보내준다고 봤을 때 0kg 때에는 4mA를 보내줍니다. 100kg일 때는 20mA를 보내줍니다. 그렇게 되면 컴퓨터에서는 이러한 비례식으로 체중을 나타내어 주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섭외기관사가 몸무게를 줄이고 싶어서 체중계의 조절 노브를 조금 움직여 시작점이 마이너스 5kg으로 하면 마이너스 5kg일 때 4mA를 보내게 되겠지요? 95kg일 때는 20mA를 나타내게 되고요. 이러한 현상은 0점을 조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0점은 영어로 제로 포인트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시작하는 점이라는 뜻입니다. 0점이 맞지 않으면 실제 값과 지시값은 무조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체중계에 0점을 잘 맞추어 두었습니다. 이번에 섭외기관사는 실제로 75kg이면 16mA가 나와야 하는데 신호를 조정하여 20mA가 나오게 조절했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75kg이지만 디스플레이는 100kg로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16mA를 12mA로 조절한다면 50kg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듯 계측의 기울기를 조절하는 것을 스판 조정이라고 합니다. 스판의 뜻은 기울기입니다. 이러한 스판을 조절할 경우 계측값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측기기는 정확한 값을 나타내어야 하기에 스판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가스 디텍터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외선 흡수식입니다. 영어로 NDIR, Non-Dispersive Infrared Type입니다. 이 방법은 가스의 특정 파장에 적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합니다. 두 번째로 촉매 연소식, Catalytic Combustion Type입니다. 줄여서 CC 타입이라고 합니다. 촉매 연소식은 가연성 가스가 촉매 표면에서 연소하여 발생하는 열로 저항값이 변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이번에는 LNG 선박에서 주로 이용하는 휴대용 가스 디텍터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허니웰사의 루미돌 미니막스 X4와 일본 리켄 KQ의 RX 8500 시리즈입니다. 우선 탐지하는 가스를 먼저 설명드리면 미니막스는 산소, 메탄,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RX 8500은 산소, 메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입니다. 다음으로 센서를 알려드리자면 미니막스는 전기화학식 촉매산화식, 8500은 전기화학식 적외선 흡수식입니다. 미니막스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산소가 필요하겠지요? 상세한 스펙은 알면 좋지만 우리의 목적은 가스 디텍터의 제로스판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로스판을 하기 전에 각 가스의 제로를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대기 중에는 산소가 20.9%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소의 제로는 몇일까요? 산소의 제로는 20.9%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측정하는 디텍터들의 제로 조정을 하면
산소는 20.9%가 되게 됩니다. 반대로 메탄,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의 제로는 몇일까요?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0.03% 정도 있지만 메탄, 일산화탄소와 마찬가지로 대기 중에 0%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로 조정을 하면 산소, 질소를 제외한 기체는 0%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산소의 습한 조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산소가 없는 방향으로 습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질소 99.9% 또는 산소 5%, 10% 가스를 디텍터에 넣어주어 산소가 0%, 5%, 10%가 나오게 되면 되겠지요. 반대로 다른 가스들은 메탄, LEL 50%, 볼륨 5%, 볼륨 10% 등등으로 가스가 있는 방향으로 습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칼리브레이션 샘플 가스에 밸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탄, LEL 50%, 에어 밸런스 또는 N2 밸런스. 눈치가 빠르신 분은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메탄, LEL 50%를 넣고 나머지 가스를 에어 또는 질소로 넣느냐를 따라서 밸런스 표시를 해준 것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USC에서 검사를 받는데 CC 타입 가스 디텍터에 산소가 없는 N2 밸런스 가스로 검교정하는 것을 지적당한 선박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제 진짜로 이론을 다 배웠습니다. 이제는 미니막스와 RX 8500을 제로 스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제품만 배워두어도 같은 회사 제품들의 디텍터들은 거의 같은 형태로 검교정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섭익기관차입니다. 오늘은 미니막스 검교정에 대해 검교정 실시해 보겠습니다. 이 미니막스는 왼쪽에 전원 버튼이 있고요. 전원 버튼, 전원과 엔터 기능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위아래 화살표 방향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꾹 누를 시 삘 소리와 함께 손을 떼주면 여기에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니막스를 호스를 연결할 수 있게 이러한 툴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려서 스크류를 감아주면 이제 여기에 호스를 연결해서 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미니막스는 펌프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기를 자기가 빨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버클을 차고 사람들이 이동하면 거기서 이제 가스를 디텍팅 하여서 나타내 주지요. 휴대하기 편하고 산소 그리고 일산화탄소와 황화수소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정말 편한 20.9% 그리고 옆에 체크 표시가 있거든요. 보이실까요? 건전지 배터리 용량, 지금 여기는 메탄 0, 일산화탄소 0, 황화수소 0입니다. 그래서 위에 키를 꾹 누르면은 이게 화면이 반대로 넘어갑니다. 가끔 이게 사람이 앞에 가슴 쪽에 차기 때문에 되게 내려다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서 반대로 보이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쓰기 편한 기능입니다. 다시 정상태로 만들어 주고요. 제로는 전원 버튼을 2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칼리브레이션 한다고 나오죠. Yes, 방향표를 이용해서 Yes로 맞춰주시고요. 다시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20초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보이시나요? 여기 깜빡이는 거 V표를 해서 깜빡이게 됩니다. 실린더 표시도 방금 나왔고요. 이렇게 됐을 때 제로 조정이 완벽히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로 조정을 하고 스판을 해야 되잖아요. 스판을 조절하려면 이 아까 V 표시가 깜빡일 때 전원 버튼을 또 꾹 누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스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칼리브레이션 예스 하면 20초 기다리게 됩니다. 칼리브레이션 가스를 가져왔습니다. 일산화탄소 50ppm,
HTS 25, 메탄 50ml, 산소 12%, 그리고 N2 밸런스입니다. 이렇게 레귤레이터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밸브로 현재 잠겨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깜빡이고 있죠? 이때 전원 버튼을 또 꾹 누릅니다. 그럼 이게 칼리브레이션 모드 들어가기 위한 거거든요. 잠깐 눌러주면 이걸 값을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메탄 75% LL이 있다고 하면 이 값을 75%는 안 되고 50보다 낮게만 되네요. 만약에 뭐 40 LL이 있다 그러면 40으로 이렇게 맞춰줘야겠죠. 하지만 제가 가져온 건 50이므로 5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CO도 일산화탄소도 50ppm이거든요. 일산화탄소는 내려가진 않고 올라가기만 해요. 최저 50ppm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황화수소도 값이 내려가고 올라가기도 하네요. 그러면 제가 가져온 게 50, 50, 25이므로 이렇게 일단 해보겠습니다. 다시 전원 버튼. 지금 실린더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 볼게요. 네, 이제 칼리브레이션을 하면서 실린더 표시가 깜빡이고 있잖아요. 이때 호스를 연결하고 밸브를 열어줍니다. 가스를 공급해 달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60초 기다려 달라고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60초 기다리면은 거의 대부분 끝납니다. 만약에 칼리브레이션이 실패가 되면은 저기 V 표시 옆에 X 표시가 뜹니다. X 표시가 돼서 뭔가 칼리브레이션을 실패했다는 말이 되는데 대부분 그냥 정성적인 칼리브레이션 가스를 넣어주면은 실패할 일은 딱히 없습니다. 본선에는 미니막스만 4개를 가지고 있고요. 이 4개를 매달 칼리브레이션 실시하고 사용하기 전에도 칼리브레이션 할 수도 있고 저는 주로 매달 하고 입항 전에 꼭 무조건 해주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가스가 감지되는데 본선 선원들이 이걸 착용하고 쓰다가 잘못 감지돼서 사고를 당하면 약간 제 책임이 막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V표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제로스판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당연히 값이 변하게 되있죠. 왜냐면 칼리브레이션 가스를 넣어주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 조용해집니다. 이때 좀 기다리면서 바람이 잘 통한데 기다려주면 또 값이 이제 정상은 산소 20.9, 나머지는 0이겠죠. 현재 20.6. 이게 지금 이 화면이 돌아가는 게 자기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또 문제가 생겼나. 근데 보통 이렇게 돼도 한두 번 진단하면 이제 농도가 가스가 다 흩어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 버리면은 20.9 지지하고 000 해주면 이제 안 울게 됩니다. 네, 20.9 000 나왔죠? V 표시 돼 있고 이러면 끝입니다. 미니막스 끌 때는 전원 버튼을 꾹 눌러주면은 5, 4, 3 이렇게 카운트다운 하고 이제 꺼지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리켄 케이키의 RX 8500을
제로 스판 건교정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B 소리 후 릴리즈는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한번 켜보겠습니다. 여기 파워를 꾹 눌러볼게요. 그래서 B 소리 후 손을 떼줘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B 소리 나는데도 계속 누르고 있어서 얘가 그러면 안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다음 화기사나 다른 사람들 파워 온 할 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는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워밍업을 실시하고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필터 프로브 체크 OK. 25초의 웜업을 실시합니다. 이 리켄 케이키는 옆에 오른쪽 위에 바람개비 보이시죠? 이 디텍터는 펌프 타입이에요. 펌프 안에 펌프가 있어서 계속 바람을 빨아들이고 바람을 빼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공기를 흡입하는 거고요. 이쪽이 아마 공기를 이제 빼주는 가스 아웃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타입은 여기를 막아버리면은 이렇게 알람이 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펌프라고 써져 있잖아요. 펌프를 누르면은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펌프가 오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면 펌프가 살아나고요. 그 다음 ESC 버튼 있고 왼쪽에 에어 펌프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검교정 시작해 보겠습니다. 검교정 하기 전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여기에다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CO2 리무버 필터예요. CO2 우리 검교정 할 때 CO2가 제가 0.03% 볼륨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장착하면은 CO2를 그 0.03%를 제거하고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히 그 제로점을 완전히 찾을 수 있는 거죠.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이 리켄 케이키의 검교정 방법은 훨씬 간단해요. 직관적이고 에어를 누르면은 제로 조정을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에어를 눌러 보겠습니다. 에어 칼 어드저스트 릴리즈 손을 떼면은 여기에 들어가고요. 여기서 CO2 준비가 됐냐 할 때 여기에 CO2 리무버 필터를 끼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스를 또 눌러주면 어드저스트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검교정이 된 겁니다. 산소, 오토 및 다른 가스들의 검교정이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다른 텔레비전 가스를 빨아들이기 쉽게 이렇게 호스를 장착했습니다. 네, 이제 칼리브레이션 스판 모드로 들어가 보겠어요. 스판 모드 칼 여기 있잖아요. 에어랑 펌프를 같이 누르면 됩니다. 이제 칼리브레이션 하나씩 하겠다는 말이죠. 일단 첫 번째로 CH4 LEL을 넣겠다는 말입니다. CH4 LEL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제 CH4 LEL을 준비해 볼게요. 저는 이제 50% CH4 50% LEL 가스를 준비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펌프가 멈추면은 또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여기서 밸브를 바로 지금 열고 연결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은 수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제가 50% LEL 가스를 넣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정상적이면 50%를 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좀 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51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미니막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값을 조정을 하고 이제 가스를 넣고 이제 그게 50이다 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게 RX 8500은 50을 가스를 주입하고 이게 제가 잘못해 버렸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51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50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50에 이제 스판 조정이 된 겁니다. 다시 빼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H4 볼륨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이제 볼륨으로도 가능한데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이제 O2를 넣어 보겠습니다. O2 준비하겠습니다. O2는 5% 볼륨을 가져왔습니다. 옥시전 5%입니다. 니트로겐 밸런스고 밸브를 열고 공급하겠습니다. 공급하고 엔터. 20.9에서 점점 떨어지고 있죠, O2가. 지금 볼륨 5%니까 5%를 지지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조금 또 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값이 거의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5%를 거의 5% 딱 맞게 지지하고 있네요. 그러면 엔터를 눌러 보겠습니다. 4.9로 나왔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4.9에서 5로 맞춰줬습니다. 그러면 O2도 끝났습니다. 빼고 이제 다음은 CO2 준비하겠습니다. CO2도 바로 열고 커넥션. CO2도 5%로 준비했거든요. 그럼 이제 볼륨을 5%까지 나와줘야 됩니다. 미니막스도 이렇게 하나씩 칼리브레이션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멀티가스가 있어가지고 한 번에 딱 조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의 50.1이 나오는데 5로 조정하겠습니다. 5%. 조정했습니다. CO2 제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CO를 준비하겠습니다. CO는 제가 50ppm을 준비했습니다. 50ppm 나와줘야겠죠?
49에서 안정된 것 같으니까 50으로 맞춰주겠습니다. 50, 51로 올라가네. 이렇게 해서 50으로 맞춰, 이 친구가 왔다 갔다 하네요. 네, 50 됐습니다. 이게 원래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친구들이. 정확하게 센싱하면 좋겠지만, 50으로 해서 엔드 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컬리브레이션이 전부 끝났습니다. ESC로 아래키로 누르면 이렇게 이제 escape 해서 밖으로 나가기 하면은 이제 공교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톡식가스 튜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배에서는 드래거사의 톡식가스 튜브 펌프를 쓰고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고요. 이제 카운터를 할 수 있는 카운터가 있습니다. 각 가스마다 몇 번 카운터를 하는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거를 누르면은 리셋이 됩니다. 네, 보여드리고, 그다음 여기는 이제 이 튜브를 여기에 넣고 자작 휘저으면 여기 끝이 잘려서 이제 튜브가 이제 뚫리게 됩니다. 여기 달려있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놓고 휘저으면 여기 끝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가져온 거는 벤젠 0.25 ppm 짜리거든요. 설명서를 한번 같이 봐볼게요. 메저링 레인지가 0.25에서 2 ppm입니다. 벤젠 가스를 벤젠을 추출하는 거고요. 보시면 메저링 타임은 3에서 5분. 그리고 넘버 오브 스트로크 몇 번 펌핑 하냐죠. 이거는 여기 튜브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N6번이라고 있습니다. 6번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벤젠이 감지되면 라이트 그레이에서 다크 그레이로 바뀐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정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부서졌죠? 여기가. 반대편도 그러면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거의 끝났습니다. 이 화살표를 보고 이쪽 방향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공기가 지금 펌프가 이렇게 돼서 엄청 천천히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기다려서 6번 하겠습니다. 솔직히 뭐 여기서 끝내도 되긴 하는데 이걸 6번 카운터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벤젠 가스가 그 탱크 밑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탱크 밑에서 뭐 빨아들이는 걸 확인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위해서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거 빼볼게요. 그러면 이게 다시 커졌죠? 얘를 이렇게 놓고 요 호스가 있습니다. 이거 약 15m 호스거든요. 15m에서 이렇게 호스랑 이제 펌프랑 연결을 하고 호스 끝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튜브를 이거를 끼우라고 방향은 저희가 이쪽 펌프가 이쪽으로 됐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끼워서 이걸 쭉 탱크 맨 아래로 내려서 여기서 펌핑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만큼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도 좀 감안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톡식 벤젠이 검출되면은
여기 선 보이시죠? 0.5, 1.0, 1.5, 2.0 이쪽이 점점 뭐 다크 그레이로 바뀐다고 하니까 뭐 바뀌는 걸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톡식 큐브 강의 마치겠습니다.